트럼프랑 러트닉이 일요일에 급발진했던 내용과는 반대로 월요일에 바로 베센트가 블룸버그와의 라이브 인터뷰에서 돌려서 이 부분을 다독거리며 설명해줍니다. 전형적인 굿캅, 배드캅 게임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협상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관세 정책의 주요 특징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짚어주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준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모든 국가들의 협상 테이블로 모으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오히려 비관세 장벽의 복잡성을 강조했는데 규제, 보조금, 통화 조작 등을 의미하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교묘하고 탐지하기 어려운 문제로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중국과의 100%를 초과하는 높은 관세율 전쟁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임을 인정은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 매우 좋은 관계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고 고위급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어요. 실제로 행동에서는 어느 정도 협상을 위한 누그러뜨림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4월 초에 미국산 반도체, 인텔이나 TI 등 최대 84% 관세를 부과했었죠. 물론 그 이후에는 중국이 관세를 125% 추가 인상했지만 반면에 TSMC에서 생산된 반도체, AMD, 엔비디아, 퀄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했습니다. 즉 중국도 반도체 공급망의 필수 요소인 TSMC 생산 제품을 확보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전략을 채택했던 거고요.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보복이면서도 완전한 공급망 단절을 피하려는 타협적인 접근이었던 거죠. 공식적인 언급만 없었을 뿐이지 어느 정도는 미국한테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미국도 4월 12일에 전자제품 상호관세 면제를 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물론 일요일에 트럼프와 러트닉이 다시 강경 발언으로 시장을 혼탁스럽게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베센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이번 주에 동남아 순방 중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미중 협상이 어려울 가능성은 높아요.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이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시간 벌기 전략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에 서로 잽을 날려도 되겠죠. 그리고 노련하게 베센트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캄다운 시켜주는 코멘트를 또 날려주죠. 최근 채권 시장의 불안이 그 변동성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헤지펀드의 포지션 정리라고 분석을 해줬고요. 최근 국채 경매 10년물이나 30년물에 외국인 투자 참여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미 여전히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비정기적 국채 매입을 늘려 시장 유동성을 지원을 할 거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을 찍어주는데 연준 그리고 제롬 파월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롬 파월과는 매주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금융시장 동향, 경제 정책, 잠재적 위험 등을 논의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파월 의장과의 아침 식사에서도 다시 한번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10년물 수익률 급등이라든가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비상계획을 논의할 근거도 없고 그리고 연준의 입장도 현재 상황을 굉장히 일상적이다라고 간주를 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근본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삼각대로 비유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관세 정책, 그 이후에 올려는 게 이제 세금 감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덧붙여서 단순한 현행 정책 연장이 아니라 추가 혜택을 포함했다고 해요. 그리고 규제 완화, 금융 및 기타 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가 2025년 가을 9월에서 10월 정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강경 정책을 발언을 하면은 굿캅인 베센트가 관세 정책, 세금 개혁, 무역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음에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은 베센트의 말을 경청하세요.